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진행하고 있는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좌파 정계선 재판관이죠. 예, 참교육시킨 김복형 재판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 보신 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가장 두드러진 장면이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이제 대결 양상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결과는 김복형 재판관의 KO 승으로 끝났죠. 논리 그리고 법리 모든 측면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정계선 재판관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참교육장으로 변모한 이렇게 탄핵 심판장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그 김복형 재판관이죠. 오른쪽이 정계선인데, 결국은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제일 중요한 사유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그러니까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는 40여 후보자를 포함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도로 통과됐던 3명에 대한 이게 임명,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 대통령이 원래 임명하는 거, 대통령이 지금 유고 상태니까, 이게 탄핵 소추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았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탄핵 소추가 들어간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주제고 아이템이죠. 근데 김복형 재판관은, 이게 어쨌든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다. 기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계선 이 김복형 두 재판관이 정면 충돌한 장면을 이제 어저께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서울대 법대 제27기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시는 37회가 되겠고요. 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이 정계선 재판관은 사실 특징이 서울 의대를 진학을 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제 조영래 변호사라고 이제 일찌감치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조영래 변호사 이제 인권 변호사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혁혁한 활동을 했었죠. 권인숙 성고문 사건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권 변호사 활동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전태일 평전 노동운동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나도 이런 훌륭한 변호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인권 변호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 수석 합격을 했다 그래요. 법조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엘리트다 이렇게 평가받는 좌파 판사입니다. 좌파 재판관이죠 지금은.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복형, 이제 보수로 얘기되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중도에 가까운 보수예요. 역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정계선보다 3기수 위 제24기 사법연수원 출신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 이게 재판연구관, 여성으로 재판연구관을 지낸 것이 아마 첫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김복형 재판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게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차관급에 준하는 직책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죠. 이 두 분인데,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는 결국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김복형 재판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사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관을 선출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선출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것이 위헌이다. 이제 이런 거를 놓고 아니다. 이걸 위헌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논리와 이제 맞붙은 건데, 결국 사실은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마흔형 임명 보류, 미임명과 관련된 것을 이제 이건 이 부작위, 그러니까 자기권을 그러니까 이 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정에 이렇게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국회 의결 없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자기가 권한쟁의 심판을 넘기면서 국회 이름을 도용해서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또 하는 사후추인 형식을 받았던 건데, 이 결정문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의원식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최상목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마흔역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그 결정문 안에.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이게 여기서 이제 최상목이 될 텐데, 최상목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너 부작위 임명하지 않은 거 잘못됐어, 임명해야 돼 라는 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위반을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가 이게 과연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등등을 신중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 권한대대행이 살펴봐야 하는데, 이거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로 인한 이게 뭐 헌법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는 이건 지나친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피력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기각 의견을 낸 문영배, 그리고 김영두, 이미선, 정정미 요 네 분인데, 요 분들은 일부 위헌 위법 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 직에서 이제 또 부총리를 겸하고 있죠. 경제부총리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이제 중대한 위법, 즉 위법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기각이라고 또 한 거거든요.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죠. 요건 이제 기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되지 않은 거, 이렇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임명하지 않은 건 논리로 내세웠던 것이, 다른 두 사람을 임명하면서 마흔역을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에서 한 명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 마흔역을 통과시킨 거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거고, 요거를 우리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하자의 문제를 우리가 소위 이제 적법 절차 훼손 문제, 절차적 정당성, 명료성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기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요 분들은 두 분 다 보수 재판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 기울었다로 생각을 할진 몰라도, 그럼 김복형은 뭐냐예요. 김복형도 보수로 분류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복형은 왜 이런 의견을 냈느냐, 이제 관심이 쏠렸던 거죠. 특히 이 김복형 재판관의 주목할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 이렇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주문을 하면서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재판관 후보자라,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더라도 이것을 임명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곧바로 즉시 아이고 네 하면서 임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은 그럼 꼭두 낚시냐? 말하자면 이게 뭐 국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일 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 후보가 자격이 되니까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이걸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국회가 그냥 통과시켜서 재판 후보자를 내는 순간 그냥 임명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 되는 거지. 굳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임명권과 관련된 재판관의 임명권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김복형 재판관은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때도 기각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 기각이 됐고요. 그때 4대4로 기각이 됐죠. 그리고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이제 8대0으로 이게 이제 인용은 됐어요. 이게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구성권 침해다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라고 하는 위헌 의견을 냈지만은 여기서 별도 의견으로 개인 의견으로 심판 청구의 과정의 문제점, 즉 국회에 이제 여야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과정의 문제점을 별도 개인 의견으로 낸 이러한 이제 재판관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쭉 숨이 뭐랄까 할까 상응하는 숨이 일관된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을 해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 권한을 중시하는 이제 중도 김복형, 중도 보수 김복형, 무작정 탄핵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계선 재판관을 참교육시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인용이라고 하는 소수 의견을 낸 유일한 재판관으로 남게 됐다. 법리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설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통용되는 설을 이제 통설 또는 정설이라고 하고, 그 정설이나 통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다수설 또는 지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배설은 이르지 못하지만 소수 의견을 낸다 때 소수설이 있어요. 소수 의견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내는 의견을 이제 1인설 단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1인설 단독설을 얘기한 결국 주문한 겁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비침으로써. 그런데 이 정계선의 논리, 그 똑똑한 사실을 수석 합격한 똑똑한 엘리트 출신의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좌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이 일침을 놓고 참교육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보수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또 조한창 재판관, 이분들은 이제 보수로 거의 이제 뭐 들려오는 풍문 또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편했을 것이 유력시 된다라고 하는 관측을 제가 이미 보인 바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김복형, 보수 중도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이 확실한 스탠스를 보임으로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